흥미로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요 PD에 관련된 유로 네트워크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소속이고요. 지금 박사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좀 확인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엔 제가 지금 약 8년 만에 오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유학 나가기 전에 도영애 교수님 한번 뵈러 왔었고, 그 다음에 8년 후에 지금 왔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도영애 교수님과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연구 주제인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for Learning the Homogenized Coefficient of Multiscale Equation, Elliptic Equations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제목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호모지니제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G 리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어려운 문제를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그 문제를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s, PINS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 계산 결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적 그리고 공학적 문제들은 멀티 스케일을 수반합니다. 그 멀티 스케일이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다공성 매체와 그 합성 섬유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상대적으로 좀 작은 공간인 이 빨간 격자를 이렇게 여기에 그려보아도 이걸 들여다보면 이 안에 또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격자로 표현되어지는 거시 스케일, 그 매크로 스케일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죠. 그게 이제 파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스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 스케일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이런 것들을 멀티 스케일 매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러한 매체들을 도메인으로 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풀려고 하면, 지금 이 복잡한 미세 요동을 지니고 있는 구조들 때문에 그 우리의 계수 함수 코에피션트가 덩달아서 그 미세 요동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소위 익히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수치 그 계산 방법들을 택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디테일한 미세 요동들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작은 메쉬 사이즈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의 디멘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델 리덕션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많은 멀티스케일 메서드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릴 내용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빨간 격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정식의 계수함수가 미세 요동을 이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미세 요동을 모두 다 고려하지 말고 그것의 평균값을 내서 그 평균값만을 이 안에서 고려하자. 그렇게 되면은 그 미세 요동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아닌 그 평균값 하나의 값으로 계수함수가 이 안에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격자들을 그 도메인이 여러 가지 격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메인에 있는 모든 격자들에서 이 작업을 해주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그 미세 요동에 의존하지 않고 호모지나이즈된 문제 형태를 띠게 돼서 훨씬 더 풀어내기가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호모지니제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평균화된 그 계수 함수를 G 리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1차원 멀티스케일 엘립틱 이퀘이션의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멀티스케일 이퀘이션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파인 스케일 파라미터 엡실론에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이 엡실론은 보통 굉장히 작은 어떤 양의 그런 숫자입니다. 이 엡실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마이크로 스케일 오실레이션, 그 미세 요동의 크기를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 엡실론이라는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2 더하기 x 사인 2파이 x 오버 엡실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엡실론이 작으면 작을수록, 왜냐하면 이 사인 함수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엡실론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주기의 프리퀀시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기가 좀 늘어나게 된다, 요동의 주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 엡실론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멀티 스케일 함수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빠른 미세 요동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거를 멀티 스케일 함수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x로 표현이 되어지는 매크로 스케일 베리어블, 그리고 x 오버 엡실론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마이크로 스케일 베리어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케일 세퍼레이션, 이렇게 매크로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로 잘 나뉘어져 있는 그런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런 미세 요동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모지니제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호모지니제이션 관련해서는 많은 잘 세워진 그런 이론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의 그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제이션은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파인 스케일 파라미터 엡실론 있죠. 이 엡실론이 0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방정식이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으로 수렴하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호모지니제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렴을 한 방정식이 이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멀티 스케일 방정식인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엡실론에 대해서 이 다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요 솔루션 있죠. 멀티 스케일 솔루션이 요 U0, 이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이 코에피션트가 있겠죠. 이 코에피션트를 우리는 G 리밋이라고 하고 요거를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전체 이퀘이션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 방정식 1번 멀티 스케일 이퀘이션과 2번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은 엡실론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서는 미세 요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 x만 있고, 이게 코에피션을 보시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 2번을 푸는 게 방정식 1번을 푸는 거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적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 스케일 방정식이 이 호모지나이즈 방정식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해가, 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 멀티 스케일 솔루션을 잘 근사하게 됩니다. 다만 엡실론이 충분히 작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고 나면 1번 방정식, 어려운 방정식의 해를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엘립틱 멀티스케일 방정식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의 형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엘립틱 이퀘이션이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것은
이 친구입니다. G 리밋입니다. 왜냐하면 F는 똑같아요, 이 둘이. 그렇기 때문에 이 G 리밋을 구하는 게 굉장히 호모지니세이션의 키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멀티 스케일 펑션과 호모지나이즈 펑션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 계수함수죠. 빨간색. 그리고 그것의 G 리밋 이제 파란색. 이 두 개를 보실 수 있는데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요동을 가지고 있죠. 오실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스무드하게 보이는 G 리밋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솔루션들인데요. 멀티 스케일 솔루션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그 파인 스케일 오실레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멀티 스케일 솔루션은 미세 요동이 있는데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은 그것이 없다 이거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 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 코에피션트를 보면 둘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솔루션들을 보면 두 개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파란색 솔루션,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 이 빨간색 멀티 스케일 솔루션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나중에 나오는 슬라이드들에서 많이 이용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호모지니제이션이라는 게 엡실론이 점점 0으로 갈 때 이 방정식이 어디로 수렴해 가느냐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엡실론이 실제로 점점 작아질 때 그에 대응해서 코에피션트들과 솔루션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상대적으로 큰 엡실론 0.5에 대해서는 이 오실레이션이 좀 느리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든 멀티 스케일 솔루션이든 굉장히 좀 이렇게 느린 오실레이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빠른 오실레이션을, 빠른 파인 스케일 오실레이션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엡실론이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멀티 스케일 솔루션과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코에피션트 있죠. 엡실론이 0.01일 때 이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오실레이션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트랜지셔널한 메서드로, FEM 같은 메서드로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베이시스 펑션들이 필요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G 리밋을 구하고 나면, 그 문제를 풀면 그 솔루션이 이 멀티 스케일 솔루션을 잘 근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G 리밋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오늘의 저의 발표의 주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호모지니세이션 방법에는 조금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한계점이 뭐냐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 있죠. 이게 이 패스트 베리어블 x 오버 엡실론 얘에 대해서 피어리어딕하다, 이게 주기함수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G 리밋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그 로컬 셀 프로블럼이라 그러는 것을 어떤 그 격자 안에서 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고정된 x, 몇 개의 고정된 x, 우리 도메인 안에 있는 고정된 x에 대해서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y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x는 지금 고정돼 있는 거고, 고정돼 있는 파라미터고, 이제 y에 대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그 x가 굉장히 많습니다. 티피컬하게 그 전형적으로 x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서 또 이것도 계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게 두 번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G 리밋을 전통적인 방식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 카이 XY 얘가 그 셀 프로블럼의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을 구하고 나면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엘립틱 이퀘이션인 경우 이 공식을 사용해서 G 리밋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지금 A, X, Y를 보시면 이게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인데요. 이것을 적절한 평균값을 찾는다라고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의 그냥 함수의 평균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 에디셔널한 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완전한 그 함수의 평균은 아니지만 그 요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 프로블럼이 그 미세 요동의 사실 형태의 좌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미세 요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이 G 리밋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대충 어떤 값의 평균 값을 내서 우리가 G 리밋을 구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A 엡실론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가 주기 함수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 G 리밋을 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 일반적인 고정된 방식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 non periodic case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들은 스탠다드하지 않은 케이스가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호모지니세이션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호모지나이즈 모델을 유도해내는 그걸 추정해내는 여러 가지 최근 이제 프로젝트들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두가 다 호모지나이즈 모델을 추정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여전히 그 멀티스케일 코에피션트가 주기 함수다 내지는 우리가 최소한 그 멀티스케일 코에피션트가 뭔지 그 폼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채 호모지나이즈 모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힘입어서 저희는 조금 더 일반적인 세팅 하에서 호모지니제이션이 가능할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 엘립틱 멀티스케일 이퀘이션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호모지나이제이션을 할 텐데요. 중요한 점이 저희는 요 멀티스케일 코에피션트가 피어리어딕하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게 뭔지 이 폼이 뭔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저희의 목표는 여기 이 멀티스케일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 이 안에 있는 이 G 리밋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리고 G 리밋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또 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도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영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립틱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이 어떤 폼을 가지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 역시 엘립틱 이퀘이션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이 구하고 싶은 것이 이 G 리밋이죠. A 스타라는 G 리밋입니다. 그러면 그 인버스 프로블럼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A 스타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상응하는 솔루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해내는 것이 텐데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 데이터는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티 스케일 매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멀티스케일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호모지나이즈 된 어떤 정제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멀티스케일 솔루션 데이터를 호모지나이즈 솔루션 데이터 대신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건 왜냐하면 이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 G리밋을 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솔루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정식에 있는 솔루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G리밋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 미스매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멀티스케일 솔루션 데이터가 호모지나이 솔루션 데이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엡실론이 충분히 작아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멀티스케일 데이터입니다. 요동이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죠. 예. 두 개가 어떤 값 측면에서는 서로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값이 굉장히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둘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는 이 빨간색 데이터를 이용하는 파란색 데이터 대신에 이용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그 의문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빨간색 솔루션, 그 멀티스케일 솔루션 데이터를 이용을 하려면 그 데이터에 지금 이 오실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노이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나 멀티스케일 플럭추에이션이 데이터에 존재할 텐데 우리가 사실상 원하는 건 이 호모지나이 솔루션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플럭추에이션이 없는 굉장히 스무드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미스매치가 좀 거기서 오기 때문에 적절한 레귤러리제이션 방식, 적절한 정칙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과가 이 빨간색 우리의 데이터, 이 빨간색 요동을 치고 있는 우리의 데이터가 아닌 스무드한 파란색 실제 호모지나이 솔루션 데이터를 따라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요동을 잘 걸러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의 이제 목표인데 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면 제가 방금 그 설명을 드렸을 때 그래 그 오버피팅을 좀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또 짐작을 하셨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그러한 이유로 이 피직스 인포럼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 주어진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핀스는 최근 한 4, 5년간 꾸준히 그 편미분 방정식의 정문제 혹은 영문제를 풀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고요. 굉장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많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메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호모지나이 솔루션과 G리밋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근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뉴럴 네트워크 방법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게 키포인트인데 우리의 경우엔 우리의 방정식이 호모지나이즈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우리의 손실함수 안에 내장시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솔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G리밋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혹시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걸 블랙박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풋이 도메인에 있는 베리어블이고요. 도메인 우리 스페이셜 베리어블이고요. 아웃풋은 하나는 호모지나이 솔루션 값 그리고 하나는 G리밋 값입니다.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들은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 테타라는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이제 디펜던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분리된 뉴럴 네트워크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 두 개의 분리된 뉴럴 네트워크들이 이 손실함수에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손실함수에서 우리가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데이터 핏입니다. 우리의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 이게 네트워크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게 데이터에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좋죠. 우리 데이터를 잘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핀스의 키 파트인데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 PDE의 잔차입니다. 레시듀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G-리밋 네트워크와 호모지나이즈 솔루션 네트워크가 이 PDE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이 값은 또 0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값들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G-리밋과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의 근사 네트워크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낼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로스 펑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LR 이 부분이 이제 PD를 고려하는 로스 텀이고요. LD 이게 우리의 데이터를 고려하는 로스 텀이고 이건 도메인 위에 있는 어떤 포인트들에서 그런 X들이 지금 좀 도메인에서 이제 골라진 그런 포인트들인데 그 포인트들에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지금 계산을 해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줄이려고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람다 R과 람다 D는 이 두 가지 그 로스 텀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조정할 것이냐, 뭐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이냐를 그 컨트롤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람다 D를 람다 R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잡아야 조금 더 이제 그 학습을 잘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요 PD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변수 함수가 두 개죠.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배워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그 우리의 솔루션 네트워크가 따라가게 만든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A 스타가 구해지도록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것부터 배우게 하려면 람다 D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더니 훨씬 더 이제 학습을 중요하게 학습을 좀 더 잘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로스 펑션 저렇게 안 하고 다르게 설정하는 뭐 케이스 많나요? 어떻게 보면은 가중치만 둬서 그냥 저렇게 했는데 뭐 사실 로스트 펑션 주는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런 시도들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요게 그 모든 x들에 대해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냈죠. 그리고 그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룹 와이즈하게 우리가 로스 웨이트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 한 텀마다 다른 웨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레이어 프로블럼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메인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조금 로스가 클 거고 어떤 지점에서 작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셀프 어답티브 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그 쿼드러처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게 이거 적분한 L2 그 컨티뉴어스 L2 놈을 이제 그 이밸류에 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로스 펑션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좀 명확하게 하자면 저 세타 A 스타가 학습돼서 나타나면은 세타가 여기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들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저기 있는 G하고 L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U0에 해시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사실 좀 명확하게 안 보여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이거를 U0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로스텀에서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습니다.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는 이거 어떤 그냥 트릭인데 먼저 그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을 구하고 이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스트롱 컨스트레인트죠. 그러니까
이그제크하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그 만족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모디파이 해주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럼 학습이 없는 건가요, 그냥? 예, 그 부분에서는 학습이 아니고 그냥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1차원에서 요 뉴럴 네트워크에 x 곱하기 1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그러면 저절로 그 0과 1에서는 그 만족이 되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족이 되게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사실상 그게 없으면 요게 유해시고요. 여기 한 텀이 더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여주는 네네. 그런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로 줄여주는 그런 한 텀이 더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A 스타 아까 X는 C 인피니티 스무드라고 했는데 네. 여기 액티베이션이 있어가지고 뭔가 C 인피니티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헷갈려서 그런 건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보통 이제 렐루로 했을 때는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딴 거 쓰군요. 예, 근데 탄젠트랑. 다른 거였습니다. 이 렐루를 써버리면 여기 아. 데리버티브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다잉 렐루가 그래서 돼버려서 뭐 아크 탄젠트랑 뭐 하이퍼 탄젠트 이런 걸 써서 사인이나 하이퍼 탄젠트를 전 주로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그 수치 계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총 2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할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가 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노이즈 프리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그 멀티 스케일 이퀘이션을 포워드 시뮬레이션, 예를 들자면 FEM을 사용해서 포워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멀티 스케일 솔루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그럼 멀티 스케일 솔루션 데이터를 얻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멀티 스케일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 G리밋이라는 것이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소스 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생성해내서 한번 G리밋을 구하고 나면은 그게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소스 텀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좀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포워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방정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나가서 센서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얻는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를 얻을 때 전형적으로는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데이터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얻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노이즈 시나리오 1에서 이제 노이즈 프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FEM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메시를 사용해서 그 멀티 스케일 프로블럼을 풀므로 인해 그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는 제가 실제로 나가서 얻어오질 않았고 그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했는데요. 그 방금 얻은 그 노이즈 프리 데이터에 제가 그 1%, 3%, 5% 스탠다드 노멀 노이즈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실제 데이터를 좀 미믹한 거죠. 이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A 스타 핵과 U0 핵 이 두 개가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에서는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뜻하고요. 이 G리밋과 호모지나이 솔루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을 뜻하고 A 스타, 그냥 A 스타 그리고 U0H는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와 전통적인 호모지나이제이션 방식을 통해서 구한 그런 레퍼런스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우리가 구한 이 둘을 이 레퍼런스들과 비교를 해서 그 에러를 산출해내서 얼마나 정확도를 측정할 겁니다. 예, 그 첫 번째 이그젬플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엘립틱 이퀘이션인데 멀티 스케일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로컬리 피어리어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를 보면 그 x 그리고 x 오버 엡실론, 그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 파인 스케일 베리어블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그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만 x 오버 엡실론에 대해서만 피어리어딕 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컬리 피어리어딕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이 G 리밋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우리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면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시나리오 2에서는 요 멀티 스케일 펑션 우리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 애널리틱하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노이즈 프리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이죠. 그러니까 A 엡실론을 우리가 멀티 스케일 코에피션트를 알고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요. 먼저 G 리밋 결과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이제 실제 G 리밋에 가까운 그 레퍼런스 G 리밋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우리가 구한 G 리밋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엡실론이 작을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 G 리밋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우리가 엡실론이 충분히 작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G 리밋이든 호모지나이 솔루션이든 구해낼 수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까만색 점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멀티 스케일 데이터인데요. 이 멀티 스케일 데이터들이 이미 이 빨간 선 실제 호모지나이 솔루션과 이미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용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정확한 솔루션과 코에피션트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엡실론이 상대적으로 클 때를 보시면 먼저 이제 데이터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 검은색 점들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느릿느릿한 오실레이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 실제 호모지나이드 솔루션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호모지나이드 솔루션이 빨간색인데 이 두 개 사이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솔루션 사이에서. 그런데 이 파란색 정선 있죠? 이 파란색 선이 우리가 구한 호모지나이드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면 우리가 구한 솔루션이 이 오실레이팅 하는 그 데이터를 따라가지 않고 실제 솔루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실레이션이 잘 걸러지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잘 걸러지고 있느냐? 우리가 채택한 피직스 인폼드 레귤러리제이션에 힘입어서 이렇게 잘 걸러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호모지나이 솔루션과 굉장히 근사한 그런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 레벨이 서로 다를 때 그 퍼포먼스가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이즈가 없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개수와 솔루션을 구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노이즈가 조금씩 더해짐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덜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꽤나 그 전체적인 이게 거시적인 그 움직임을 잘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노이즈가 점점 더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솔루션은 이 노이즈 데이터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실제 그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에 가깝게 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피직스 인폼드 레귤러리제이션이 제대로 일을 해서 그 노이즈 플럭추에이션이나 멀티 스케일 플럭추에이션을 잘 걸러내고 있구나라고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relative L2 에러들이고요. 왼쪽이 G 리밋, 오른쪽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그 에러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보시면 노이즈 프리 1%, 3%, 5% 이렇게 노이즈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 5%, 5% 노이즈가 있을 때도 보시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 미만대의 그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G리밋 같은 경우도 한 8% 미만의 정확도를 또 보이고 있어서 노이즈를 상당히 괜찮게 핸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노이즈 프리 데이터 결과가 요 가장 밑에 있는 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 멀티스케일 솔루션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 조금씩 더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그 파인 스케일 요동이 굉장히 더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엡실론이 작을 때 그 원래의 멀티스케일 이퀘이션을 풀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엡실론이 작을 때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이게 수렴성이 노이즈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완화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더 확실한 수렴성을 보이고 있다면 여기서는 거의 수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엡실론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 미세 요동의 크기에 비해 노이즈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버리면 그 엡실론의 이펙트가 없겠죠. 엡실론의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노이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퍼포먼스가 엡실론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입니다. 여기 헤빌리 오실레이터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지금 이 오실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빠른 오실레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이 엡실론 값에 비해서 요 하나하나의 그 주기 내지는 이게 오실레이션의 폭이 굉장히 좁은 케이스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좀 특별한, 좀 어려운 그 멀티스케일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탠다드한 호모지니세이션 메소드가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퍼런스 G리밋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리에 의해서 이게 G리밋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 호모지니제이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핀스로 한번 풀어봤을 때 서로 다른 그 엡실론 값들에 의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같이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엡실론이 상대적으로 클 때도 전체적인 어떤 그 거시적인 움직임을 잘 그래도 잡아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케이스와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그 미세 요동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그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서 그 데이터에서 요동을 보실 수가 없어요. 잘.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점점 멀티스케일 솔루션 데이터가 점점 아래에서 위로 호모지나이즈 솔루션 쪽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레벨에 따른 결과인데요. 그 노이즈 프리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역시나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조금씩 노이즈가 더해짐에 따라 솔루션은 그래도 굉장히 준수하게 근사를 해낼 수 있는데 G리밋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오차가 생기죠. 이렇게.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래도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근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레귤러리제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루션은 데이터를 따라가지 않고 그 데이터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해 줌으로 인해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을 잘 근사할 수 있다라고 그 앞의 예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 질문 시간. 그러니까 질문 시간 포함해서 10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와 비슷한 그 에러 결과들을 이 예시에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 노이즈 프리 데이터에서는 수렴을 하는 모습이 더 잘 보이고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수렴하는 경향이 조금씩 완화된다. 그 이유는 노이즈가 그 파인 스케일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파인 스케일 파라미터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거는 non periodic 케이스입니다. periodic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호모지니세이션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 람다 스케일 컨버전스 메서드를 통해서 그 G 리밋을 구해내야 되는데요. 예, 그것을 제가 FEM을 통해서 계산을 함으로 인해 그 레퍼런스 G 리밋을 얻어내게 되었고, 이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저희의 어프록시메이션과 이 레퍼런스 G 리밋의 차이를 측정함으로 인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결과인데 이게 지금 1D처럼 보이지만 2D 도메인이고요. 그 X1 값을 지금 픽스 시켜서 한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그 아까 보시면 G 리밋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매트릭스 형태예요. 이 A11이고 파란색이 A22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선이 실제 G 리밋과 솔루션 실제 G 리밋이고 그 정선들이 이제 저희가 구한 개수입니다. 구한 G 리밋입니다. 역시나 노이즈 레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 정확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한 솔루션은 실제 호모지나이 솔루션을 따라간다. 이 데이터의 플럭추에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역시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비슷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에러 결과인데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에러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뭐 특별히 더 쉬운 문제를 풀었고 그게 아닌데 에러 크기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도 그 에러가 크게 변하지 않은 그 전 이그젬플들에 비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하이 디멘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에러에 조금 덜 센서티브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다 비슷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 좀 서머리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호모지니제이션 방식은 굉장히 이제 좋은 방식이지만 그 피어리어디시티, 멀티 스케일 개수 함수가 주기 함수다라는 가정을 꼭 해야 되고 최소한 그게 어떤 폼인지 어떤 함수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체 계산 결과 우리의 알고리즘 이 핀스를 이용해서 호모지니제이션 프로블럼 풀면은 좀 더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G 리밋과 호모지나이즈 솔루션 잘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멀티 스케일 솔루션 데이터를 이용해도 그게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실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핀스가 피직스 인폼드 레귤러리제이션을 제공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노이즈 오실레이션 내지는 멀티스케일 오실레이션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해줘서 그 데이터의 어떤 거시적인 움직임, 그 거시적인 움직임은 결국엔 호모지나이즈 솔루션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 거시적인 움직임을 잘 포착하도록 해줘서 결과가 괜찮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이론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좀 뒷받침되는 근거 같은 것이 조금 아무래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해낼 수 있고 잘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잘 설명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 좀 더 뭐 3D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더 non-periodic한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좀 더 앞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기 이 사이트에,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저의 관련된 논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 결과는 충분히 이해 다 했는데 예. 혹시 뭐 타임 디펜던트 프로블럼 또 질문할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여기 이그젠플이랑든지 논문에서 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괜찮게 나왔고요. 그 핀스가 타임 디펜던트 프로블럼을 이렇게 핸들하는 방법이 그냥 스페이셜 타임 도메인을 생각해서 그 예를 들어 이니셜 컨디션도 하나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1D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1D를 하면은 이제 타임 디멘전까지 추가를 해버리면 이제 2D가 되니까 1D라서 그 앞선 이그젠플들에 비해서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빼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또 질문 있는데 혹시 네. 아까 A 입실론 그 데이터를 받아가서 A 입실론을 찾을 수 있다고. 예. 예. 근데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예. 혹시 슬라이드가 저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데이터 뭐 센서로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모르는 네. 상태에서 예. 센서로 아무리 데이터를 받아도 그게 A 입실론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A 입실론에 대한 예. 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사실 만들어서 또 뭔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뭔가 A 입실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예. 의문이 좀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예. 또 예. 다음 편은 만일에 이제 아까 보면 뭐 오슬레이션 있으면은 그 파란색 이제 A 스타값 네. 스타값 같은 게 이제 이 방법 말고 뭐 고전적인 뭐 머신러닝 방법 리그레이션 같은 걸 사용해서 오슬레이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 예. 주는데 만들다 보면 분명히 그 PD에 대한 특성이 보존 안 들어갈 테니까 예. 거기다가 레귤라이제이션을 약간 리그레이션에다가 붙여 음.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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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드리면 이게 지금 솔루션 데이터고 저희가 결국에는 그 A 엡실론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더 스무드한 그 A 스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노이즈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게 오실레이션들을 다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무드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움직임만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 솔루션 데이터를 우리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스파스하게 구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도 거기에 이제 맞는 그 호모지나이즈 솔루션이 잘 형태가 잘 잡히게 되고 그것과 이제 상응하게 되는 그 A 스타가 그래서 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멀티 스케일 그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모지나이즈 좀 더 쉬운 애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리그레션 같은 걸로 하려다 보면 제가 아까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요 G 리밋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게 그냥 이 펑션의
어느 정도 평균값이 아니냐, 함수의 평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떤 윙 리밋이랑 또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둘 다 안 되고, 좀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시도를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한번,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혹시 질문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멀티스케일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아까 자꾸 노이즈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어떤 생각 좀 드냐면 아, 멀티스케일에도 노이즈도 멀티스케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큰 데서 보는 노이즈가 있을 거고 또 아주 작은 데서 있는 노이즈들이 있을 건데 예, 그런 것들의 어떤 예. 개념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냥 지금은 그냥 막 노이즈라고 해서 쓰는데 예.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것도 제가 보면은 노이즈를 보통 고려를 할 때 이제 렐러티브 노이즈를 고려를 해서 그 원래 값의 진폭이 좀 크면 노이즈도 커지고 스케일에 뭐 반영한 노이즈로 이렇게 네네, 하니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요동이 이게 굉장히 솔루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솔루션 같은 경우에 요동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엔 이제 그 이게 무시가 어느 정도 되는 감이 있고 결국엔 요 매크로스코픽하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긴 크니까 여기에서 조금 노이즈가 더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